안녕하세요. 엠베거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코덱스 바이오 ETF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플러스 18.44%를 기록한 엔솔바이오가 1위, 플러스 5.85%를 기록한 코스닥이 2위, 플러스 5.69%를 기록한 코덱스 바이오 ETF가 3위, 플러스 4.85%를 기록한 코스피가 4위입니다. 이를 통해 엔솔바이오가 시장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바이오 업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스마트앤그로스의 형인우 대표가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공시를 했는데요. 형인우 대표의 지분 공시 내용과 형인우 대표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150억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형인우 대표의 지분 공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2025년 1월 2일 형인우 대표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보통주 55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1,865원이었고 이번 매수로 형 대표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5.04%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매수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시는 단순한 주식 매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다뤘던 휴메딕스와 엔솔바이오사이언스 간의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할 수 있죠. 지난 1월 3일 금요일 휴메딕스가 보유했던 엔솔바이오 주식을 누가 가져갔는지 주체가 궁금했는데요. 이번 공시를 통해 형인우 대표가 동일 금액으로 그 주식을 모두 매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엔솔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형인우 대표의 지분 공시는 주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 공시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임직원들이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합니다. 금요일에 라이센스 계약 해지라는 다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공시를 한 뒤 월요일에 이와 관련된 의문을 모두 해소해줄 강력한 공시를 발표했죠. 이런 계획적인 움직임은 이전에 엔솔바이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이제 소송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시작된 엔솔바이오사이언스와 휴메딕스 간의 소송은 형인우 대표의 등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휴메딕스는 풋옵션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형인우 대표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임상 자금을 확보했죠. 이로써 엔솔바이오사이언스를 괴롭히던 마지막 악재가 해소되었고 코스닥 이전 상장이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형인우 대표가 스마트앤그로스 블로그에 올린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코넥스 주식 엔솔바이오사이언스에 150억을 투자한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여러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파이프라인으로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P2K, 골관절염 치료제 E1K, 항암제 병용 치료제 C1K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파이프라인인 M1K, H1K, A1K와 항암제에 활용할 수 있는 PDC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죠. 형인우 대표가 P2K를 보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5년 임상시험 종료 예정. 둘째, 임상 성공 시 기술료, 성급금, 로열티 25% 수령. 셋째, First in Class 신약. P2K의 임상은 내년 하반기에 종료 예정입니다. 파이프 샌들러 컨퍼런스에서 스파인바이오가 밝혔던 대로 임상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현재 스파인바이오 파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폼 D를 제출하여 자금을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임상이 성공하면 유한양행이 스파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성급금, 고정기술료, 로열티의 25%를 엔솔바이오가 받게 됩니다. 현재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는 마땅한 치료적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P2K가 임상에서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최초 First in Class 신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E1K의 투자 포인트 4가지입니다. 첫째, 임상 이상 종료 후 글로벌 파마와 LO 추진 중. 둘째, 식약처와 임상 3상 사전 협의 중. 셋째, 현재 퍼스트인 클래스 동물 골관절염 치료제 판매 중. 넷째, 6년간 3번 임상으로 효능 환자군과 용량 특정함. 엔솔의 가치를 일찍이 발견했던 소수의 투자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오랜 시간 동안 외면받던 엔솔의 파이프라인이 형인우 대표를 통하여 주목받으니 주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엔솔의 E1K는 동물 골관절염 치료제로 이미 시판 중인 약물이며 3회의 임상으로 타겟과 용량을 특정하였기에 형인우 대표 역시 퍼스트인 클래스 골관절염 치료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술한 파이프라인은 C1K입니다. 첫째, 고형암 환자 대상 기존 항암제와 병용 임상 예정. 둘째, 2023년 11월 임상 1회 이상 성공. 셋째, 글로벌 LO를 위한 BD 진행 중. 넷째, 임상 이상 IND 준비 중. 기존 주주들이 3중 음성 유방암 치료를 위한 약물로 알고 있던 C1K는 최근 새롭게 비소세포 폐암 병용요법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병용요법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우월한 효능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파마에서도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약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파이프라인 M1K, H1K입니다. 첫째, M1K 인지능력 정상 회복 확인. 둘째, M1K의 경우 임상 이상 마치면 조기 판매 가능.
셋째, H1K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임. 넷째, H1K는 독성, 부작용 없으며 식사하며 살이 빠지는 방식의 약물임. 형인우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H1K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 두 줄의 문장으로 H1K를 설명했지만 독성과 부작용이 없으면서 식사를 하며 살이 빠지는 기전에 주목했네요. 특히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주목받는 약물이 비만 치료제인 만큼 비만 치료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유의미한 결과인 기술이 전개하기나 임상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엔솔의 가치는 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언급한 것은 PDC입니다. 저 역시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바로 PDC 플랫폼인데요. 엔솔바이오의 PDC 플랫폼은 지난번 IR에서 김혜진 대표가 가장 먼저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PDC를 연구하는 바이오텍은 국내 시장에서 손에 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PDC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바이오텍은 일본의 펩티드림이 있습니다. PDC는 차세대 ADC로 주목받고 있으며 펩티드림은 PDC 기술을 바탕으로 머크, 릴리, 노바티스와 조단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엔솔의 PDC가 시장과 글로벌 파마의 주목을 받는다면 플랫폼 바이오텍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바로 PDC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글 마지막 문단에서는 형인우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글을 정리합니다. 우선 P2K의 미 FDA 3상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기존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에서 비마약성 진통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엔솔 P2K의 미 3상이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First in Class 약물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초의 바이오텍으로 이름을 남길 뿐 아니라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21K에 대한 형인우 대표의 의견입니다. P2K와 E1K의 경쟁 약물의 연구 분야로 그는 줄기전구세포, 지방혈의 줄기세포, 연골세포를 언급했습니다. 이 세 개 분야를 회사와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줄기전구세포, 강스템바이오텍의 퓨어스템, OA, 지방혈의 줄기세포,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 연골세포, 코어롱 티슈진의 TGC. 3기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목표로 하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경쟁 약물입니다. 특히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과 티슈진의 TGC의 경우 엔솔바이오의 E1K보다 임상 단계가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형인우 대표는 이들 약물들이 E1K보다 앞서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엔솔의 E1K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예측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량 생산, 유통 및 보관이 용이하여 비용 절감 가능. 둘째, 치료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셋째, 면역 반응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음. 넷째, 치료 강도에 따라 용량 조절이 쉬움. 따라서 설령 E1K가 퍼스트 인 클래스 타이틀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저 역시도 형인우 대표에 비해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네이처셀과 코어롱 티슈진보다 5분의 1, 10분의 1 가까이 저렴한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현 주가는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형인우 대표의 등판으로 인해 마지막 남은 엔솔의 악재를 제거하면서 엔솔은 코스닥 상장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어서 나올 E1K 텀짓, 기술성 평가 결과, C1K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 결과, PDC 펩타이드 발굴은 엔솔 주가의 상방을 여는데 손색 없는 모멘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